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한국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현행 27.5%로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민들의 재정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금리 인하 효과를 보게 한 다음 관세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체포보다 추방이 부진했으나 8월 들어 거의 따라잡고 역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는 올 1월 5,330만 명에서 6월 말에는 5,190만 명으로 140만 명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는 29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800 이하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미국행 소포 접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국제 우편을 통한 미국행 소포 접수를 단계적으로 일시 중지키로 해 불편함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고 한국우정국은 설명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29일 0시 미국 도착분부터는 이 제도가 사라집니다. 소액 물품 면세 제도가 불법 마약이나 위조품 반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이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서류와 서신을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 물품이 세관 신고와 함께 15%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한국우정사업본부는 현행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며 부득이하게 미국행 소포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소포는 오는 25일부터, EMS 국제특급 우편은 26일부터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접수가 중지됩니다. 선박을 통한 우편물은 이미 접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완전히 우편 발송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우정사업본부는 민간 특송사와 제휴에 운영하는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는 미국으로 계속 물품 발송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민간업체가 통관을 대행하며 수취인이 관세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비용은 일반 EMS보다 다소 높을 수 있으며 특히 소형, 저중량 물품의 경우 기존보다 약 10% 정도 더 비싼 요금이 책정됩니다. 반면 4.5kg 이상 물품은 EMS 프리미엄이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한국우정사업본부는 미국 당국으로부터 관세 대납 허가를 받은 업체와 협력해 국제우편 발송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포를 받을 때는 물품 가액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이번 조치는 곧바로 체감될 전망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작은 선물을 받더라도 이제는 관세가 붙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이나 단기 체류자가 한국에서 생활용품을 받아보던 경우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또 향후 어떤 보완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현행 27.5%로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관세로 자동차 가격이 오르게 되거나 유럽이 자동차 수출을 일시 중단하면 미국 내 공급에 차질을 빚어 차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구입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란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현행 27.5%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의 무역 협상 타결로 거의 모든 유럽산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15%로 낮추며 자동차 관세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아 자동차 고관세는 해결될 때까지 27.5%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27개 회원국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이 미국산에 대한 관세를 사실상 없애고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는 입법을 완료해야 미국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도 현재의 27.5%에서 15%로 대폭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입법 작업이 완료되고 추가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수주 또는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벤츠와 BMW, 복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램보기니 등 이태리 자동차 등 유럽산 자동차 제조사들은 27.5%의 고관세를 무느니 아예 미국 수출을 상당 기간 중단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유럽산 자동차는 고관세를 물고 미국 수입을 강행하면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을 대폭 올리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일시 중단하면 유럽산 자동차들의 미국 내 공급도 중지돼 역시 인상되는 차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입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내 부유층들은 고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럽산 차량 구입에 큰 어려움과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 미국민들이 많이 타고 있는 복스바겐의 경우 미국 내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애틀라스 SUV, ID4 전기차 등은 고관세를 물지 않고 공급할 수 있어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로 자동차까지 포함하는 미국 관세 15%를 적용받고 있어 자동차 관세는 오히려 25%에서 15%로 내려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들의 경우 현대 엘란트라, 소나타, 산타페, 투싼, 산타크루즈, 그리고 기아의 K5, 소렌토, 스포티지, 텔라루이드, EV6와 EV9 전기차 등의 대부분이 미국 공장에서 조립되고 있고 관세를 물지 않고 판매돼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 하반기 미국민들의 재정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우선 금리 인하 효과를 보게 한 다음 관세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임박해지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보게 한 후에 관세 수입의 일부로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입의 일부로 미국민들에게 리베이트 체크를 보낼 것임을 예고해왔으나 시간이 다소 걸리고 선 금리 인하 효과 후 관세 리베이트 순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채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관세 수입의 일부로 미국민들에게 곧 체크를 보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으나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올 한해 관세 수입이 3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으나 그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수정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관세 수입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은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투입하는 일이 될 것이며 그런 다음 일부를 미국민들에게 보내게 될 것이라고 베센트 장관은 밝혔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리베이트 체크를 보내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 듯 우선 미국민들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재정 스트레스를 덜게 하고 그 다음 관세 리베이트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9월 17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모기지와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등 각종 이자율의 하락으로 재정 스트레스를 덜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 걷어들이는 3천억 달러 이상의 관세 수입에서 국가부채 감축에 투입하기 시작하고 일부를 리베이트 체크로 미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수순을 밟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럴 경우 가구당 최소 600달러씩의 관세 리베이트 체크는 올 연말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세 수입은 매년 걷어들이고 첫 해 한 해 수입 3천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여 올 연말 1차 600달러를 제공한 후 내년에도 2차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절의 예산을 보면 미국민 1인당 600달러씩 관세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하는데 총액이 1,415억 달러 필요하고 1,200달러씩 보내면 2,714억 달러가 소요돼 관세 수입으로 충분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연준이 물가 불안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를 9월 17일 이후로 미룰 경우 트럼프 관세 리베이트 체크 제공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에 이어 추방 신기록도 세우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보다 부진했던 추방에 가속도를 내면서 8월 첫 주에는 하루 1,500명을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그동안 체포보다 추방이 부진했으나 7월과 8월 들어 거의 따라잡고 역전까지 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그동안 체포보다 추방이 부진했으나 7월과 8월 들어 거의 따라잡고 역전까지 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첫째 주에 하루 평균 1,500명을 추방해 오바마 시절 이래 최고치 신기록을 세웠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6월 초에는 하루 평균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1,200명을 기록해 신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들보다 추방이 부진해 6만 명 가까이 이민 구치시설에 구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7월 들어 불법 체류자 체포는 주춤해진 대신 추방에 가속도를 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는 6월 초에 하루 평균 1,200명에서 7월에는 9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첫째 주에는 하루 평균 900명을 체포하고 1,500명을 추방하는 것으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6개월 동안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은 35만 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부진했던 추방에 가속도를 내면서 첫 6개월간 추방한 불법 체류자들은 35만 2천 명이라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추방자 33만 2천 명에는 아이스가 이민 단속으로 체포했다가 추방한 사람들이 18만 명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15만 2천 명은 CBP가 국경이나 미국 입국장에서 신속 추방한 외국인들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아이스가 체포해 추방한 불법 체류자 18만 명의 추세를 유지할 경우 트럼프 2기 첫 해 추방자 숫자는 40만 명으로 100만 명 추방 목표에는 미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으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난 외국인들이 첫 반년 동안 160만 명인 것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트럼프 2기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는 올 1월 5,330만 명에서 6월 말에는 5,190만 명으로 140만 명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외국 태생 인구가 줄어든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연방 센서스와 퓨 리서치 센터는 밝혔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정책으로 미국 내 합법과 불법을 합한 외국 태생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연방 센서스와 퓨 리서치 센터가 밝혔습니다.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는 2025년 올 1월에 5,3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15.8%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반년 만인 올 6월 말 현재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는 5,190만 명으로 전체에서 15.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반년 만에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가 140만 명 줄어들고 점유율은 0.4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외국 태생 인구 5,190만 명 가운데 46%인 2,380만 명은 귀화 시민권자로 분류했습니다. 23%인 1,190만 명은 영주권자로 계산됐습니다. 전체 27%인 1,400만 명은 서류 미비자들로 나타나 합법 영주권자들보다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서류 미비자 1,400만 명 가운데 추방 위험에 빠져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800만 명이고 다른 600만 명은 패롤, 일시 체류하거나 TPS 임시보호신분, 다카 등으로 추방을 유예받고 취업까지 허가받고 있는 것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서류 미비자 1,400만 명은 전년에 1,180만 명에서 220만 명이나 급증한 겁니다. 바이든 시절 2년 동안 무분별하게 미국 입국을 허용해 350만 명이나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퓨 리서치 센터는 지적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외국 태생 인구 중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력 인구는 7월 현재 3,210만 명으로 1월보다 120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신분 없는 외국 태생 노동자들은 2023년 현재 970만 명이었으나 올 7월 현재는 800만 명대로 10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의 노동력 인구에서 이민 신분 없는 외국 인력들은 6개월간 101만 명에서 160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크리스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6개월간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160만 명이나 미국을 스스로 떠났다고 밝혀 통계와 비슷하게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